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8일 목요일이고요. 네. 오늘로써 이제 변동성은 좀 끝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주가가 좀, 오늘까지, 사실 오늘은 좀 반등을 했어야 되는 날인데, 반등을 못 해줬어요. 외국인들이 좀 팔아먹는 모습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좀 있었는데, 내일은 이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바지 다 왔어요. 내릴 수 없는, 네, 그 구간까지 다 갔습니다. 그 항상 시장은요, 설마 저기까지 가겠어 싶으면 꼭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일은 올라가는 쪽으로 우리가 베팅을 좀 해보자고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종목들도요, 대체적으로 이제 뭐 많이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죠. 뭐 장중에 변동성도 좀 있고 또 종목들이 만기를 따른 변동이 좀 있었지만은 뭐 그렇게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출석 먼저 불러볼게요. 레드골드님, 한사발님, 인보님, 레알부자님, 봄이오네님, 느띠나무님, 골드잉어님, 바리스타님, 신살품격님, 루다님, 포비님, 슈퍼게미님, 열정님, 도도왕비님, 소명맘님, 무휴님, 희망으로님, 대박선경님, 염전님, 꽃나비님, 모사님,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이요. 형주님, 단풍이님, 김혜경님, 예쁜 하늘님, 예스님님, 김재남님, 드리면 해피님, 김베드로님, 그리고 유영일님 어서 오시고요. 단풍이님, 박실비님, 이글루님, 동신님, 긍정의 힘님, 풍림부자님, 진옥수님, 해피정님, 꽃보다 꽃님님, 대제비제이님, 엄순원님, 전미정님 어서 오시고요. 박수진님 인사드렸죠? 네, 프리티꽃님님 반갑습니다. 다들 어서오세요. 부자 오빠님 어서오시고요. 행복만땅님, 문영민님, 백호님, 원태호님, 찬찬찬이님, 부자 마덜님, 돈꽃님, 밤토리님, 도채호님, 부자 복리님, 마이드림님, 이원민님, 빨강망토님, 쪽집게님, 들꽃님 어서오시고요. 현우의 꿈님, 자형님, 나는 대박이다님, 성환아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군매님, 최인찬님, 진아송님 반갑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지? 오늘 월급 종목. 네. 그래. 오늘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네. 서남소님, 그린땅콩님, 김일련님, 태호어머니님, 김용수님, 나그네님, 꽃사슴님, 펭귄님, 한정현님, 서이아님, 산초산초님, 광활한 대지님, 네. 오뚜기님, 이명숙님, 미루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해바라기님도 어서 오세요. 별빛님, 그리고 황마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재훈대디님, 가치나님, 희망을 품꿈님까지도 어서 들어오세요. 네. 월급 종목 나올 때 됐죠. 12월이 끝났잖아요. 이제 우리가 10날 월급날인데 토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월급이 나올 거니까 네,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얼굴이 흑빛이요? 조명벌 오늘 안 받아? 너 일 열심히 안 하겠어. 흑빛이라고? 네. 아주 살만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시장 전망 조금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월급 종목인데 월급 종목이 새로 나오진 않았고요. 기존에 있는 종목 중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종목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두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내일은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네,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거나 평단가를 낮추거나 뭐 그렇게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항경기, 네, 개항경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개항경기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지금도 막 질문이 많아요. 매수 청구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있으면 되나요? 뭐 등등등인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추가 매수, 물타기 뭐 이런 것들은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분할 매수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봐야 되겠지. 네. 매수라는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불확실할 때는 사실은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매수 주문을 넣었는데 체결은 안 된 것 같고 일괄 증거금 해지라고 뜬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신용 쓰신 거 아니에요? 네. 증거금 얘기가 나오면은 대체적으로 그냥 자기 돈으로 매수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증거금에 대한 부분들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증거사마다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요런 게 있어요. 여기
융자 증거금 45% 있어야 된다. 뭐 현금 증거금 30%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정권사마다 좀 달라요. 근데 이게 있거든요. 네. 요거 때문에 매매가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증거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매수가 안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요구하는 게 30%다. 근데 난 30%가 안 되고 다 신용자금이다. 그러면은 매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네. 자세한 정황은 잘 모르겠네요. 그냥 매수 주문 넣었는데 체결이 안 됐다. 라고 하고 뭐 그렇게 되면은 뭐라고 나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쪽 증권사에 전화해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나오면서 떴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뭐 어떤 사유 때문에 매수가 체결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신용 비율이 좀 많아서 그러지 않으실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영원님, 김정환님, 행복한 부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황인수님도 반갑습니다. 자승자강님까지 어서 오세요. 구자섭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바다님 어서 오세요. 송현님도 어서 오시고요. 누가 불타기 하라고 그랬어? 불타기 누가 했어? 불 질렀어? 누가? 천천히 하라는 말을 계속 해드렸는데 누구예요? 어서 들어왔어? 다른 방송도 듣고 오셨단 말이에요? 불타기? 불타기는 추세가 상승으로 진행될 때 하는 거잖아요. 아시죠? 불타기, 물타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잖아. 물타기는 뭐요? 주가가 떨어진 다음에 반등이 나갈 때, 네, 요 밑에 점에서 하는 것이 물타기. 그죠? 아직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을 때 하는 것이 물타기. 또는 이제 물타기는 대체적으로 있죠.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손실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이제 평단가를 조절하고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불타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가 올라간 상태예요. 올라가는 상태. 자,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불타기가 아니에요. 네? 내가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가야지 불타기가 되는 거고요. 불타기도 마찬가지예요. 추세가 상승추에 연결됐을 때 지지선을 끼고서 주가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내려갔다 올라갈 때, 내려갔다 올라갈 때. 근데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면 추격 매수가 돼요. 네, 추격 매수. 이거는 밑에서 치고 올라가든 아래에서 뭐 하든 뭐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매수를 따라 들어가면은 골치 아픈 거죠. 자, 지금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도 보시면, 네, 이런 거 불타기해서 따라 들어가면은 피를 보는 거예요. 네, 골치 아프겠죠. 이런 거는 매수하시면 이게 올라갈 때, 야, 많이 올랐으니까 사야지 라고 하는 거겠지만, 자, 상승 추세가 계속 진행될 때는 매수를 보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21선에서 반등 나갈 때도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주가가 충분히 들어왔다가 나갈 때, 그럴 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불타기가 아니겠지? 네. 요런 식으로 보셔야지. 지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하지. 우리는 지난번에 100% 수익 나왔을 때 한번 팔았고요. 여기 파란색 음봉 터질 때 한번 또 팔았어요. 이거 얘기 또 해드렸던 것 같은데, 요날도 또 팔았어요. 요날도 또 팔아가지고, 이제 원금을 회복했잖아요. 원금을 회수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수익금이 남아있는데, 이걸 또 반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이것도 팔아먹고, 이제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 조금 남은 거는 21선까지 볼 예정이에요. 네. 이 얘기 해드렸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올라갈 때 따라가는 거는요, 욕심, 탐욕,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막 그냥 달려드는 건데, 그러면은 위에서 항상 뭐가 기다린다겠어요? 귓방맹이가. 왔다, 호구 왔는가? 빠박박박. 네. 그럼, 아이쿠! 그러면서, 네. 정신이 번쩍 들죠. 아우, 내가 왜 이랬지? 네. 이 주가가 올라갈 때는 대체적으로 여기에 확 쏟아져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네. 일단 올라갔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높은 가격이야. 또는 지지선이 아니야. 계속 상승하고 있어. 라고 하게 되면요. 그 시점에서는 일단은 매수의 마음을 접으세요. 네. 그런 것들은 결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수익이 나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종목일까?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뭐가 있었을까? 삼천리 같은 게 좀 올라갔을까요? 이거 시세가 나올려나 모르겠다. 이게 포인트가 됐을려나 모르겠네. 추세를 형성하면서 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꾸준하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삼천리 보면서 또 계속 저거 하시죠. 네, 근데 보통 보면은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계속 내가 생각한 대로 올라가. 그러고 나서 주가 한번 떨어졌어.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 그럼 이럴 때 또 추가 매수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번 뽑아버린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매수가 들어오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불타기를 하는 것도 적당한 수준에서 따라 들어가는 거지, 급등을 한 상태에서 따라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도 많이 올랐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매매를 하게 들어있으면, 네, 이거 운이 좋아서 걸리는 거지, 안 걸리면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의 어떤 가능성에 투자를 걸면서 모험을 하지 마시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그냥 올라가 버렸어, 냅둬 버려. 네.
많이 못 샀어? 냅둬버려. 아쉬울 수 있겠지만 냅둬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크게 냈느냐 안 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죠? 네. 그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아리님 오랜만에 오셨은 것 같아. 네. 네. 세방도 오늘 좀 떨어졌어요? 얘네들 이제 좀 끝난 것 같아. 네. 매수를 한번 들어가고 싶다라면, 얘가 이런 데서 매수했어. 근데, 뭐, 일단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많이 안 올라가는 시점에서 지지가 나올 때, 그럴 때 매수하는 거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은 매수를 일단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이때부터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오늘 월급 종목은요. 네, 간단합니다. 네, 휠라홀딩스요. 네, 그냥 여기 밑에서 그냥 잡아가시면 돼요. 네, 뭐 종목에 대한 분석은 따로 안 해드릴게요. 어차피 했던 부분들이니까요. 휠라홀딩스 추가 매수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격대가 어떻게 맞춰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닥권에서 대응이 되는 거고요. 뭐 3만원부터 매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불타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매수했어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더 사요. 더 사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뭐 비중이 난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사셔도 됩니다. 네, 안 사셔도 되고, 나는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 최근 1년 동안에 매수가 들어갔을 때는 비중이 많아. 그러면은 평단가가 거의 비슷할 거야. 많이 내려갔으면 이제 뭐 35,000원, 그 다음에 높아봤자 4만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4만원도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동안 물타기를 통해 가지고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비중을 더 많이 늘려놨다면, 뭐 평단가는 아마 4만원 아래쪽, 4만원 위에 쪽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초기에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아닌 이상은 일단은 비중이 적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은 추가 매수를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뭐 32,000원 평단가다, 3만원대 평단가다, 35,000원 평단가다, 이런 분들은 비중이 어느 정도 채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안 하셔도 되니까 자기 비중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대응하시고요. 네, 뭐 나는 아직 괜찮아, 네, 나는 더 살 수 있어 라고 생각되신다면 그냥 쭉 뭐 좀 더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없는 분들은 신규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그죠? 네, 없는 분들은 신규 매수 괜찮고요. 비중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 사셔도 되는 거니까 그 부분 보시고, 지금 소비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다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휠라 같은 경우도 실적 부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지난번에 배당금은 이미 중간 배당을 받아가지고 이제 기말 배당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배당도 잘 챙겨주고 있고요. 장사를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중이 많은 분들은 살짝만 대응하시고요. 비중이 별로 없는 분들은 이제 그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조금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존 비중보다 30% 적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수익 중이신 분들도 괜찮아요. 내가 비중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중은요 각자 개인의 기준에 따라 달라요. 네, 나는 이 정도 비중은 얼마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근데 종목당 비중은 10%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0% 넘지 않은 게 좋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비중을 가지고 볼 때 나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좀 더 사도 될 것 같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덜 샀어 라고 한다면 더 사시면 돼요. 근데 나는 다른 종목도 100만원어치 샀는데 이 종목은 지금 한 105만원어치 샀어. 그러면 안 사셔도 됩니다. 근데 뭐 이거 좀 오버 슈팅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한 120만원까지 사고 싶어, 뭐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200만원어치 사야 되겠어, 다른 종목에 비해서 평균적인 부분에 비해서 더 높게 산다, 더 많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인 거고요. 또 나는 수익 중이야, 수익 중인데 비중이 뭐 100만원 100만원 똑같아요. 다른 종목하고 비중이 비슷한 상태인데 지금 수익 중이야, 더 사도 될까? 좀 더 사도 돼요. 근데 너무 오버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네, 더 사셔도 됩니다. 오상영님. 그러면요. 네, 더 사셔도 돼요. 비중이라는 것은 내가 자신 있으면 채워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어차피 바닥권에서 뭐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조건 매수로 들어가시면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이신 분들, 비중이 조금 약하다 싶으면 좀 더 샀을 때 괜찮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플러스 수익 중인 분들은 이제 수익률은 좀 떨어지겠지만 비중이 커지면서 이제 움직임이 다시 회복됐을 때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휠라홀딩스가 첫 번째고요. 지금 중국 쪽 관련한 부분들은 계속 풀릴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제로 코로나 관련한 부분들은 계속 풀릴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홍콩 증시는 또 막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아마 이 코로나에 대한 방역 대책은 완전하게 풀어 헤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초반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년 1월 정도가 됐을 때 마스크 완전히 해제한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나오게 되면 더 좋아질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 겨울, 네, 올 겨울이 아마 이제 코로나와의 마지막 전쟁이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내년 봄이 되면 또 내년 여름이 되면 거의 대부분이 다 풀려나갈 것 같다 생각돼요. 사람들이 이제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발목 붙잡고 있던 그 어떤 경기 침체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풀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주 패턴들 잘 유지하시면 되고요. 뭐 이마트나 이런 것들 갖고 계시는 분들도 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뭐 크게 문제 없어요. 그죠? 분위기 잘 진행되고 있죠. 롯데쇼핑이나 이런 소비주, 뭐 식품주, 뭐 그다음에 또 뭐 CGV, 네, CGV인데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네, 지금은 이런 사는 자리는 안 됩니다. 네, 그죠? 해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왔던 얘기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정도면 뭐 해제라고 봐도 되지. 근데 이 방역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없앤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빗장이 다 풀릴 때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일단 자존심 어느 정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한 방에 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우상향님이 왜 두 분이야? 우상향 분이 왜 두 분이지? 네. 좋네. 네. 아시는 분인가? 네. 아무튼 인사해요. 네, 둘이서 친하게 지내자고. 네, 나도 몰랐네. 근데 아무튼 그래요. 네, 그런 거니까 네,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더 좋아질 거고, 네, 더 좋아질 거고, 우리 시점에서는 네, 분위기는 이제 더 좋은 흐름을 가게 될 겁니다. 어서도 오세요.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쪽 위드 코로나, 네,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이런 쪽 또 소비주 이런 쪽에서는 여러분들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휠라홀딩스예요. 네, 휠라홀딩스. 네, 이게 첫 번째 월급 종목이고요. 여러분들 네, 괜찮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도 지금 이렇게 돌아서고 있어서 그냥 많이 올라갈 필요도 없어. 그냥 한 5만원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여러분들 네, 손해 보실 일이 없을 거예요. 그죠? 네, 넉넉하게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올라갈 때는 아시죠? 갑자기 팍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평행 세계에는 또 다른 네 나를 만나신 거구만. 자주도 오세요. 네, 우상향 1, 2 뭐 이렇게 하시든지. 지금 추가 매수가 됐든 물타기가 됐든 매수잖아요. 네, 매수. 뭐 추매, 불타기, 뭐 물타기 전부 다 매수예요. 매수의 조건은 뭐라고요? 지금 우리 해바라기님이 생각하시는 매수의 조건은 어떤 위치예요? 내가 지난번에 밑에서 추매를 못해서 지금 사고 싶다. 나 12,000원에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 왜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 그래서 지금은 살까요? 라고 물어보면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매수 기준이 아니에요. 네, 저는 매수 기준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저런 데서 매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저게 여러분의 매수 기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매수하셔도 되죠. 다만 저는 그렇게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매수 기준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는 일단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태죠. 당장 내일도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달라붙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좀 죽였다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주가가 돌아서기 시작할 때는요, 이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냥 바로 밀고 올라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현재 시점이 매수하기 좋은 자리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데서만 매수해요. 또는 저항대 돌파하고 들어와서 눌림목이 나올 때 이럴 때만 공략합니다. 다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매수하지 않아요. 내일도 더 올라갈 텐데요. 그러든가 말든가.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꼭 아시죠? 네. 근데 나는 이럴 때도 매수하고 이럴 때도 매수하고 이럴 때도 매수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은 뭐 매수하지도 상관없습니다만 별로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그죠? 명확하게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곳에서 나 이쯤이면 괜찮지 않을까? 지금 긴가민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라는 거. 긴가민가 할 거 아니에요. 긴가민가한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태잖아. 근데 저는 매수가 들어갈 때는 거의 확신하고 들어가요.
아, 이거는 주가가 뭐 변동성 보이더라도 손해볼 거 없어. 오케이. 들어가자. 밀고 가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지만 저는 뭐 기준을 확인 여기서만 매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매수하셔도 된다고. 그죠? 네.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는 포인트 나타나면은 그런 것들을 위치로 가는 거지. 근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20만원 밑인데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의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이거 보세요. 요것도 눌림목자리 공략을 해드린 거 말씀드렸잖아요. 매수 여기서 들어갔죠. 매수 여기서 들어갔어. 그냥 이게 올라갔을 때 그럼 여기서 사도 될까요? 뭐 사도 되겠지. 왜 더 많이 올라갈 테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샀을 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또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올라가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또 내려갔다 올라가면 또 그때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저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라는 거. 네. 그죠? 저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동안 손실이 났었던 이유는 뭘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많이 떠서 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따라 들어가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이제는 시장이 저점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좀 들어가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저점권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탈한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이제 조정 때는 사실 멋모르고 그냥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반등이 나갈 수 있겠구나 생각되는 시점에서 올라갔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 이게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멀미가 나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요. 개인 투자자들이 희망적인 부분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계속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니까 희망이 없지만 올라갔다 내렸다 하게 되면은 올라간 애들이 또 있거든요. 막 올라간 애들이 있어. 저는 삼천리나 뭐 세방 다우데이터 이런 것처럼 막 미친 듯이 올라간 애들이 있어요. 근데 내 거는 잘 안 올라가. 그러면 여기서 또 회의감이 나요. 와, 씨, 열받네? 그러면서 이걸 팔고 그쪽 넘어가죠. 근데 그쪽 넘어가면은 고점에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꼬라박히죠. 주가 다시 밑으로 내려온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손해봐. 그럼 아씨 나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실수한 건 뭐야? 내가 지금 고통받았던 이유는 뭐야? 고점에서 사가지고 쭉 내려오게 돼서 손실을 보게 되니까 고점 매수를 통해서 손실을 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여기서 팔고 다시 고점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래 놓고 왜 나는 주식이 안 될까? 나는 왜 하면은 손실이 자꾸 날까? 나는 왜 이러는 걸까? 그러면서 세상 탓을 하는 건지 내 탓을 하는 건지 조상님 탓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기준을 잡아야 돼요. 기준을. 차라리 지금 안 가더라도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내가 생각했었던 위치에서 매수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 안 가도 괜찮아요. 내일 가면 되잖아. 또는 일주일 후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내일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모레부터는 폭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떨어질 수 있잖아요. 뭐 물론 이제 CGV가 폭락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차피 더 갈 거 아닙니까? 네, 어차피 더 갈 건데 중간에 사면 어때요? 어차피 뭐 이거 25,000원, 30,000원도 갈 건데 중간에 사면 어때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말입니다. 어차피 더 갈 건데요, 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얘기가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어차피 올라갈 거야. 시장 어차피 올라갈 건데 왜 걱정해? 그치? 어차피 올라간 건데 왜 걱정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요, 이제 계속 어차피 종목은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쭉 올라가다가 주가가 한번 떨어질 수 있잖아요. 주식은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상승주에 더 올라가는 주식이라도요, 반드시 떨어지는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데서 매수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떨어질 때 또다시 주식을 팔게 되거나 손절 매도를 하게 돼요. 난 절대 안 할 겁니다.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실 얘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멘탈이 또 붕괴가 될 수가 있겠죠. 추격 매수해도 또 떨어졌어. 또 손실 났어요. 네, 또 한 가지. 고점에서 샀는데 조금 더 올라갔어. 와우, 이거 봐라. 잘 봐봐. 오늘 샀는데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데서 사가지고 만약 이런 데서 사가지고 옆으로 좀 눕는 거 보다가 올라가는 거,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빠르잖아요. 사자마자 바로 결과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안 하지. 이것만 잡습니다. 저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된장국과 네 맛있는 건 뭐 있지? 하여튼 뭐가 있을까? 네
떡도 맛있는데 뭐가 맛없는 거하고 뭘 비교해야 되냐? 두부. 그냥 생두부요. 네, 생두부하고 여기는 케이크 이런 게 있다 이거 칩시다. 두부와 케이크 있어. 그렇다 치고요. 이거 맛없는 거야. 맛없는 게 있고, 이게 맛있는 게 있어. 그러면은, 맛있는 거에 이제 일단은 먹어버릇하면은, 이거 맛없어요. 맛있는 걸 먼저 먹고 맛없는 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맛 더럽게 없잖아요. 근데 맛없는 걸 먹고 맛있는 걸 먹으면 아주 맛있지. 근데 어쨌든, 맛있는 걸 먹다 보면은, 자꾸 이것만 찾게 돼요. 자꾸 이것만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래요? 시세 중독, 매매 중독,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네. 찰떡, 개떡도 개떡도 맛있지 않나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수 타이밍을 놓쳐서 올라간 거 아쉬워하지 말고 그냥 냅둬요. 예, 신경 쓰지 마시고 그게 다 욕심이에요. 다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물론 잘 풀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근데 그렇게 해서 손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은 잘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터지는 것이 저런 매매예요.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세요. 항상 올라가기 전에 매수해야 된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만 지키셔도 여러분들 손해볼 일이 없어요. 네. 잠깐 떨어질 수도 있어. 시장이 안 좋으면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기가 막히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보시고요. 지금 막 저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서 와우, 저걸 내가 저때 봤었는데 저걸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네. 어쨌든 첫 번째는 휠라홀딩스예요. 네, 휠라홀딩스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LS 일렉트로닉이요. 네. 이거 지난번에 저기 그 월급 종목이었죠. 그때 가격하고 지금 비슷한 위치가 아닌가 싶은데,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서 매수했나요? 지난번에 여름에 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가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죠. 추가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구간, 추가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구간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추가 매수는 그죠? 네, 그 다음에 평단가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자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매수 들어가면요 오늘 대체적으로 손절매 들어가는 모습들 나올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선 잡아놓고 반등이 나갈 때는 네 이때는 또 추가 매수 들어가는 거야. 기다렸다가 네 오케이 땡큐네요. 네, 다 내려왔네. 네. 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근데 월급날까지 이렇게 기다려주느라고 힘썼어. 네. 애썼어. 그래서 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내려오고 나서 이제 우리가 월급날이랑 어떻게 좀 아다리가 좀 맞으면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분위기는 추가적으로 네 이제 좋아지게 될 겁니다. 이것도 또 옆으로 이렇게 설 수 있어요. 왜냐면 올라갔다 떨어진 거기 때문에 옆으로 좀 서다가 갈 수도 있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5일과 22선 데드가 나왔죠. 네. 데드가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얘기 해드릴게요. 안짱님 요거 끝나고 계양정기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앉아서 기다리세요. 네. 그래서 데드가 나왔잖아요. 데드가 나오고 나면 이제 골든크로스 나올 때까지는 옆으로 횡보하게 되면서 조금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분위기가 잡힐 거예요. 네. 이 분위기가 잡힐 거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더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는 아마 매매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월급 종목은 10일날이 기준입니다. 10일날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무료 방송이 있는 날, 네. 월급 종목을 해드립니다. 네. 제가 10날 월급날이거든요. 그래서 10날 월급날이라 월급 타고 매수하는 종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오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네. 휠라홀딩스와 LS 일렉트로닉을 매수를 할 겁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또 조금 사놓지 뭐 한 20억씩만 사놓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월급 종목 이야기 해드리는 거잖아요. 해기스님. 네. 왜냐면 내일 월급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 월급 종목 이야기 해드린 거. 항상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잖아요. 네. 저는 법에 저촉되는 걸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후행매매. 이 지금 전문가들 중에서 후행매매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 아시죠? 후행매매하는 사람 나밖에 없다고. 다들 자기가 사놓고 나서 이제 추가 매수 뭐 이렇게 그 매수 추천하거나 그런 선행매매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후행매매입니다. 네. 조금씩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쌀값을 많이 보태주지 않아가지고요. 요즘에 쌀이 좀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번에는 한 20억씩 밖에서 네. 얼마씩 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 사는 게 뭐 그게 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네? 그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얼마 사든 그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실 거고, 나는 일단 내일 사겠다 이 얘기야. 네? 나는 일단 내일 사겠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달 일정 금액을 월급에서 떼어가지고 주식에다 집어넣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매수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그래도 계좌 많이 좋아졌어. 그죠? 네. 최근에 계좌 많이 좋아졌더라고. 뭐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거 뭐 적립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뭐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지만. 네. 그죠? 네. 아, 상 못 차요. 등치가 커가지고 상 칠 수가 없어요. 네. 시총이 1조, 2조짜리라서, 네, 상 칠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관심있게도 보시고, 네, 그냥 계좌가 좋아지는 거 누리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고. 자, 뭐 현대홈쇼핑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졌지. 네, 현대홈쇼핑 뭐 이런 것들도 오늘 좀 반등 나가는 모습. 뭐 최근에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소비주들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보시고, 지금은 이제 뭐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 이런 것들은 서두르지 마세요. 어차피 매수 타이밍 안 나오는 것들 매수가 안 되는 거니까 매수 시점 나오는 것들 위주로만 보시고요. 지금 시장은요 아직 멀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네? 시장은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 바닥에서 헤매고 있어요. 뭐 올라온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같은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 올라가 있는 거 여기에 너무 목매달지 마세요. 어차피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아직 안 올라간 것도 올라갈 거고요. 올라간 것도 더 올라갈 거고 뭐 타이밍이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천천히 기다리십시오. 아시겠죠? 천천히 기다리십시오. 천천히. 제발 좀. 그냥 막 서두르지 마세요. 장 빠질 때 막 올라가는 거. 이게 돈을 잠깐만 벌면, 수익을 잠깐만 내주면, 그냥 그거 가지고 다른 거 하기 그냥 바빠요. 아주 그냥, 네. 자신감이 그냥 하늘을 찔러. 근데 지금 그러지 마요. 아직 멀었다니까.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네. 천천히요.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야. 네?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천천히 기다리시고 타이밍이 오면 또 잡아줄 생각하시고요. 내려가고 있을 때 좀 버텨주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흐름을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시장이 아직 제대로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뭐 대단한 걸로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준비한다. 오히려 다행 아닙니까? 그죠? 2700포인트를 바로 돌파해 버렸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계좌가 준비가 아직 안 됐으면 어떡해요? 시장이 내려간 것보다 여러분들 계좌는 훨씬 더 안정적일 거란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뭘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아니에요. 봐봐요. 자, 지금 외국인들이 여기서 1조 원 넘게 매수, 1조 한 3천억 매수했어요. 근데 그거 지금 여기서 다 팔았거든요? 다 팔았어요. 다 팔았는데 어떻게 됐어? 지수는 지금 살펴보시면 2400포인트일 때보다 훨씬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좌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뭐 2400 요 정도 이상의 포인트 일단은 요 수준은 아니야. 요 수준은 아니에요. 훨씬 좋아요. 이때보다 훨씬 좋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또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들어오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조금 수익 났던 게 줄어들 수 있겠지. 뭐 100원 벌었는데 한 50원 줄었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다시 올라가면 되지. 다시 올라가서 여기 찾게 되면요. 다시 이때는 100원이 아니라 150원을 벌게 된단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세요. 지금 뭐 12월달 들어서 계속 내리고 있으니까 또 여기에서 막 그냥 또 그러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네. 막 저렇게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시는데 이런 조정에서 힘들어하게 되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넘어왔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거 어떻게 넘어온 거야? 이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조정을 가지고서 그냥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식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했어?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 어떻게 건든 거지? 응? 이거 어떻게 건든겨? 이거 어떻게 건든 거예요? 생각해봐요. 더 심하고 더 엄청난 것도 견뎠는데 왜 여기서 흔들려? 다 와서 사람들이 꼭 그렇긴 하더라. 근데 마지막 그 막판에 마지막 그 조금을 못 참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요. 지금까지 참아온 게 아깝잖아. 그죠?
다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이런 장에선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네. 무엇을 살까? 그것만 걱정하는 거야. 그냥 주가가 떨어질 때, 기회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그것만 보시고, 내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좀 있는가, 없는가, 뭐 그런 것만 보시면 돼요. 건드리지 마. 신경 쓰지 마. 이런 것들은 막 여기서 고민받으면 그 시간이 아까워. 그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응? 이거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오늘 만기였기 때문에 좀 빠졌을 거고요. 뭐 일단은 중국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세계 공장이 돌아간다 해서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분위기 더 좋아지게 될 겁니다. 네.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서 열받을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저기 어디 용문산에 올라갈 때 너무 힘든 거야. 등산하는데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떤 아저씨가 내가 막 이렇게 힘들게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아저씨가 나 앞에 딱 오더니 그런 거야. 내려오던 사람이었어요. 야, 이제 5분만 올라가시면 돼요. 다 왔네. 와,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막 그런 거. 그런가? 그러면서 또 한 5분 갔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열받아 있는데 그거 또 땀이 지나가면서 저 앞이 정상이에요. 자, 조금만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그런가요? 또 올라갔는데 그 첫 번째 사람 만나고 나서 내가 45분인가 더 올라갔어. 와, 내가 등산할 때 만나는 인간들은 진짜, 네. 뭐 좀 그렇게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냐? 정말 다 온 것 같이 막 그래요. 다 왔어요. 네. 다 왔대, 항상.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다 오긴 왔어. 그렇잖아요. 다 왔지, 뭐. 밑에서부터 올라온 게 얼마만큼인데. 그 앞에서 실망하면 안 되잖아. 네. 항상 그래요. 항상. 이 사람들 말을 안 하면 돼.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지 갈 길 가고 내려가면 되잖아. 근데 왜 거기서 나한테 말을 거냐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갖고 하고 있는데 왜 거기서 말을 걸어? 나한테 말 안 걸어도 되는데 굳이 와가지고 다 왔어요. 네, 화이팅. 다 왔어요. 화이팅. 네, 진짜? 근데 그때 또 힘이 나요. 여러분들 굳이 얘기하자면 네, 뭐 내년도 경기 전망이요. 내년도 경기 전망 그냥 따지고 보면은 서서히 좋아져요. 서서히 좋아집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 계속될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기가 갑자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말 기적적으로 좋아지거나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내년도까지는 그냥 빌빌될 거야. 그러면 약간 네, 근데 다 왔다고 얘기하면 힘나잖아요. 그죠? 네, 힘나요. 다 왔어. 다 온 거야. 여러분들 다 속아 넘어와야 돼요. 근데 뭐예요? 그 다 왔다는 말이 뭐예요? 속아 넘어가고 막 힘들고 뒤에 막 열받네 막 그러지만 결국엔 그 말 때문에 정상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진짜 다 왔나? 진짜 다 왔나? 네.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가야 될 길이잖아. 내려갈 거예요, 다시? 주식 안 할 거예요? 아니잖아. 어쨌든 가긴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가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즐거운 마음을 가져 이거야. 죽겠네 그러면서 가는 거하고 그래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가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네, 여러분들 시간 많이 남았어요. 시간 많이 남았어. 내일부터 막 폭등하고 막 그런 장세 기다리지 마. 그런 장세 기다리지 마시고 천천히 여러분들이 잘 잡아가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안 좋을 수도 있지. 뭐 진짜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사춘기 자녀들한테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엄마들이 막 인생 얘기하면 야 이년아 똑바로 정신 차려. 인생이 장난이야? 밖에 나가면 다 뒤져. 공부할 때 학생일 때가 좋은 줄 알아. 막 그러면은 그거 참 좋겠다 애들이. 그죠? 애들이 아이고 인생은 정말 험난하구나. 지금이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아니잖아. 뭐라고 해야 돼요? 조금만 더 힘내자. 네. 조금만 더 잘해보자. 네. 괜찮아.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 이렇게 해줘야지.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왔어요, 진짜. 근데 다 왔어. 왜냐면 더 이상 나빠질 건 없잖아. 네. 그것만 하더라도 다 온 거야, 솔직히. 이제는 정상 능선길이야. 이제 능선길 한 5km만 걸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괜찮아. 5km 정도 금방 가잖아요. 한 5km면 1시간 반만 가면 되나요? 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네. 화이팅! 잘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는 여러분들 무조건 기회를 누리시고요. 천천히 가세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요. 내려갔다고 해도 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폭락은 없어. 네?
이제는 폭락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처럼 막 쏟아져가지고 막 박살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텐데 좋아지는 것에 대한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입니다. 이제 인공호흡기 띈 거야. 그러면은 인공호흡기 띄면 밖에 나가서 놀아도 돼? 술 먹고 막 춤추고 놀아도 되는겨? 안 되잖아요. 인공호흡기만 띈 거예요, 여러분. 네, 이제 저점만 잡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가 돼야죠? 점점점 회복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병원밥 나오는 거 잘 드시고 그러시면 돼요. 조금씩 쌓이다 보면 더 좋아집니다. 신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신용 빠질 것들 다 빠졌어요. 근데 왜 신용이 지금 높아요? 새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새로 들어오는 것들은 많이 늘어나지 못할 거예요.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신용, 옛날 신용은 다 빠졌다 보시면 돼요.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 얘기 지금 해드릴 거예요. 계양전기 왜 이렇게 궁금해? 내가 오늘 계양전기 제목에 썼나? 안 썼는데? 네. 계양전기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이제 계양전기 넘어갑시다. 그래서 오늘 월급 종목은 휠라홀딩스하고 LS 일렉트로닉입니다. 일렉트릭.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보시고, 계양전기에 목말라 계세요. 왜? 계양전기는 지난번에 유료방송에서는 한번 설명드렸는데, 무방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공시를 보게 되면, 이게 계산 때문에 내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좀 피곤했는데, 자, 일단은 성질 급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네. 결론. 매수 청구 하지 말고 그냥 버티세요. 화이팅. 이게 결론입니다. 네. 급하신 분들 위해서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계산기를 대기해 놔야 되는 거 아니냐? 계산기. 나 진짜 계산만 아니면 내가 진짜 A급인데, 계산만 아니면 진짜 A급인데, 진짜 피곤하네. 자, 일단은 갑니다. 네. 마음을 다시 먹어야 돼. 자, 계양전기가 분할을 한다 그랬어요. 기다려봐. 너무 급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급해요? 조용히 해봐요. 조용히 해요. 해성산업 이야기가 다 나와야 됩니다. 자, 계양전기가 분할을 합니다. 인적 분할을 해요.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인적 분할은 어떻게 되느냐? 주식을 두 개로 나누는데, 그걸 다 줘요. 네. 그걸 다 줘요. 네. 끝까지 들어보고 변륜사님 매수 청구권을 받아 놓을 건지 말 건지 생각해 봐요. 네. 물론 뭐 안 해도 되긴 되는데, 네. 그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네. 주식을 두 개로 나눠요. A와 B로는, A와 A-로 나눠요. 그리고 그것을 그 나눠진 비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다 줘요. 네.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나오냐? 계양전기 분할을 하게 되면 83인가요? 83.5% 정도, 5% 정도가 존속을 하게 됩니다. 존속 법인으로 남아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계양전기라는 타이틀을 달고서 그냥 유지가 되는 기업이 있는데, 현재 주가의 현재 가치의 83% 정도의 수준으로 존속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계양전기가 지금 2,700원이나 2,790원이죠? 2,790원짜리 계양전기가 주가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2,790원 곱하기 0.83원. 2,300원. 2,315원으로 존속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머지 16.5%는 어디로 가느냐? 이거는 새로운 사업부로 띄어져 나가는데, 이놈이 어디로 간다? 해성산업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흡수합병이 된다. 이게 여기까지 공시예요. 네. 근데 여기서 되게 헷갈렸던 게 뭐냐면, 15.5%가 해성산업으로 넘어가니까 15.5%를 가지고서 해성산업 넘어가는 비율을 계산하는 거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했던 거야. 근데 이거 공시를 잘 뜯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현재 계양정기의 기준으로 합병 기준을 잡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병 기준 잡는다. 그래서 만약에 100주를 갖고 있다. 10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공시 내용은 일단 이런 상황인데 10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합병 비율이 1대 0.19입니다. 그래서 100주 대 100주 있으면 19주를 해성산업으로 받아요. 그리고 100주는 83주로 줄어듭니다.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16.5%는 감자 형태가 돼가지고 현재 계양정기가 83%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부분들을 해성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기가 굉장히 쉽죠. 자, 2,000 얼마였어 아까? 2,790원. 2,790원 곱하기 83주 아니지? 그치? 83주. 아니 가만 있어봐. 원래 100주면 얼마요? 그러면 원래 가치는 2,790원 곱하기 100주잖아요. 100주니까 얼마요? 27만 9천원이죠. 맞죠? 네. 27만 9천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분할 합병이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2,790원 곱하기 83주만 남는다 그랬죠? 그럼 어디 갔냐? 이렇게 83주만 남잖아요. 그러면 는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계양전기 존속회사는 2,790원 곱하기 83주 해서 23만 1,570원 요게 남습니다. 그럼 뭐야?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플러스가 뭐가 되죠? 여기에 플러스로 해성산업이요. 몇 주가 들어온다고? 19주가 들어옵니다. 그럼 지금 오늘 해성산업 얼마요? (1050원이네요) 주가가 좀 내렸네. 네. 해성산업이 1050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9 곱하기 1050원은 19만원 19만 이거 1050원 곱하기 19주는 10주는 19만 950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계좌에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가 될까요? 23만 1,570원 더하기 얼마요? 19만 950원은 더하면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더하면 23만 1,570원. 어렵네 씨. 그러면 42만원 42만 2,520원이 되죠. 네.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이게 이득입니까? 뭡니까? 라고 생각할 때 계산해봐요. 원래 100주였잖아. 그러면 42만 2,520원 나누기 100을 해봐. 100주. 그러면 얼마가 돼요? 4,225원이죠. 오케이? 4,225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양전기 한 주의 가치는 4,225원. 현재 계양전기의 가치. 오케이?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계양전기를 그래서 지금 더 사야 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현금이 얼마이나 찾아보시는 분들은 공시를 또 읽어봐야 돼. 기준일이 10월 24일로 끝! 네. 네. 10월 24일 이전에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사셔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물리신 분들에서만 대응이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4,200원 정도의
네, 4,200원 정도의 계약 연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합병이 지금 현재 위치가 그냥 현재 상황이 유지가 됐을 경우에요. 네. 현재 상황이 유지가 되었을 경우에 이 합병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4,200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는 겁니다. 주당. 그러면 여러분의 평당가가 만약 4,200원 정도다. 그러면은 이 합병이 2월 중순 넘어가야 돼요. 2월 말쯤 되는데 그쯤 됐을 때 합병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내가 평당가가 4,200원이었던 계약연기 주식 갖고 있었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손실 없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4,500원이다 평당가가 그러면은 손실 약간 볼 수 있겠지. 네, 그런 것들 이제 그때 가서 보시면 되죠. 만약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계약연기의 주가가 네, 계약연기의 주가가 더 많이 올랐어. 만약에 3,000원까지 3,200원까지 올라갔어. 그 다음에 해성산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한 12,000원까지 올라갔어. 그럼 여러분들은 뭐 논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만 생각하면 돼요. 주가가 올라가겠구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계약연기보다도 더 중요한 거 뭐예요? 해성산업. 얘네가 단가가 크잖아. 그러니까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100주 정도는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100주는 20만원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100주 정도는 다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최소한으로 봤을 때 100주 정도 갖고 계시다라고 한다라면 요 정도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해성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성산업은 지금 주식이 나쁘지 않아요. 기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점 때 이렇게 지켜지고 있어요. 지금 기간이 2달 정도 남아있어요. 2달 정도. 기간이 2달 정도 남아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바닥만 잡아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추세적인 부분은 아직은 정돈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유지만 잘해주고 반등이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네 그냥 이 해성산업 주가가 지금 생각에서는 한 12,000원까지 갈 것 같은데 요 정도 수준만 유지 여기 11,500원 12,000원 돼도 여러분들 손해보는 거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뭐가 안 보이죠? 내가?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수 청구권을 굳이 여러분들이 행사할 이유가 없어. 매수 청구권은 어떻게 해요? 2,700원이잖아요. 2,700원의 매수 청구권인데 이걸 행사할 이유가 없어요. 해성 DS의 지분도 그거는 뭐 호재인지 악재인지 그런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해성산업이 해성 DS 지분까지 같이 들고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요거까지 같이 가고 이거는 뭐 호재 악재 뭐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얘는 딸려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매수 청구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행사를 안 하게 되면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구권 행사해 놓고 청구권 이렇게 신청해 놓고 행사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걱정되시는 분들은 행사해 놓으셔도 되는데 굳이 네,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전화 안 받고 있어요. 그냥 냅뒀어요. 네. 전화 계속 오는데 안 받고 있습니다. 전화 안 받거나 뭐 대응 안 하면은 그냥 매수 청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돼요. 네. 그리고 해성 DS는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분이 해성산업도 있고 계양전기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계양전기가 가지고 있는 해성 DS 지분을 이번에 해성산업이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네. 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양전기 지분이 9.6% 있잖아요. 저것을 끌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은 네 해성 DS 입장에서도 뭐 나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계양전기 입장에서 더 나쁠 거 없고요. 해성산업도 나쁠 게 없다. 얘네들이 서로 윈윈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 지금 상태를 보게 되면은 네 계양전기가 이번에 횡령 때문에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갖고 조금 이제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방에 털어주기 위한 부분일 것이다. 만약에 4,500원대다 이게 합병 가치가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제 3,000원대 이상 그 다음에 그 해성산업이 한 11,000원대 정도만 나오면은 저 단가가 4,500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뭐 한 방에 털어내는 거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네. 나쁘게 생각하면 끝이 없고요. 어쨌든 근데 뭐 그런 것들 뭐 다 따지고 보면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현재 수준에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만 가지고 분석을 해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참고하세요. 뭐 나중에 뭐 더 급등을 할지 급락을 할지 뭐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일단 이것을 호재로 시장이 인식했던 부분들은 뭐였냐면 그 공시가 10월 7일 날 나왔어요. 근데 요 공시가 나왔을 때 주가가 급등했다는 거지. 해성산업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이 일단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약간 시들해지는 모습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기준일 다 지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있겠습니다만 뭐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주가가 더 올라가길 바라세요. 둥천사님. 더 올라가길 바라세요. 그리고 합병 이후에 주가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상황이 뭐 지금은 굉장히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게 시장의 바닥 아닙니까? 시장이 바닥이고요. 바닥에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만약에 이 내년 2월 정도면 제법 많이 남았단 말이야. 그때 2600, 2700을 만약에 돌파해 준다라면 주가가 더 잘 갈 수도 있겠지? 네. 더 많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야. 현재 상황에서만 보여지는 부분인데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다라고 한다면 오 대단한 거지. 그죠? 그래서 저는 네. 뭐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위치도 괜찮아. 바닥에서 더 내려갈 때도 없으니까 그렇게 압박받을 것도 없고요. 네. 물론 기업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재료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양 경기의 가치는 지금 대비해서 계산해봐요. 한 뭐 50%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50% 정도는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가는 그런 위치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해상산업과 계양전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단 10%씩만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네 평단가 수준에서 확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실나는 부분들을 한 방에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쯤 되면은 뭐 또 전략을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네 제 입장에서는 매수 청구권이고 뭐 행사하지 않고 그냥 들고 가서 합병까지 다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2월 후반이니까요. 그 이후의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경기가 가지고 있는 해성 DS를 가져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된다? 어떤 문제가 될까요? 이게 뭐 계양전기 입장에서는 나쁘다고 소식이 나올 수도 있겠지. 뭐 그 해성 DS에 대한 어떤 지분 가치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의 가치라든지 그 지분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인데 뭘 팔고 뭘 살지는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거는 뭐 모르고요. 네. 그 이제 저는 이제 설명해드릴 만큼 다 설명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참고하세요. 그게 이제 계양전기에 들어있는 해성 DS까지 같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뭐 저는 그렇게 손해볼 거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별로 손해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양전기야 뭐 그렇다 치고 뭐 해성산업 같은 경우는 그걸 데리고 가서 뭐 나쁠 게 뭐 있을까 싶은데 네.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원래 해성산업이 해성 DS 주식을 원래 가지고 있었잖아요. 대주주잖아. 근데 거기에서 뭐 계양전기 갖고 있는 지분 더한다고 해서 뭐 큰일 날 것도 없고.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그냥 뭐 그거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뭐 생각하기에 따른 나름일 것 같아요. 네.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였으면 아마 안 했을걸요? 네. 그거 다 검토해서 하죠. 그거 합병 결정하는 것도요, 변호사랑 이런 애들 여럿 붙어요. 그래서 아마 법정으로 가는 거면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분할 합병하는 거요.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더 길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일단 설명은 다 해드렸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되잖아. 그죠? 결론은 더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결론, 뭐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뭐 나는 다른 생각이 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저는 제 입장에서 지금 분석한 결과에서는, 손해볼 게 없으니까 나는 합병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매수 청구권이고 나발이고 신청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갈 거다. 네. 그리고 해성산업 투자 설명서 책자는 갖다 버리시면 됩니다. 네. 그거 읽지 마. 다 필요 없는 거야. 읽을수록 머리가 헷갈려요. 난 미치는 줄 알았어. 그거 내가 그거를 봤어요. 책을 직접 봤어. 근데 머리가 아프더라고. 뭔 소리를 해야 되는지 나 도대체가 뭐 거기 보면 뭐 지 사업이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재무제표부터 해고 뭐 잔뜩 써놨어. 위험 뭐 이런 거 막 써. 차라리 배당을 더 주지. 그래서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버렸다고. 그래서 여러 번 봤어요. 그냥 너무 어렵게 써놨더라. 근데 너무 어렵게 써놨어. 그래서 다 버려버려요. 그냥 쓸데없게 없는 거니까. 뭐 주식을 더 가져가든지 말든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요, 제가 답변해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또는 또 변화가 있을 때, 매도의 포인트가 나왔을 때 그런 것들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회사인 손자회사의 지분이 아닌 다른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해성산업으로.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계양전기가 그걸 넘기는 거 아니고 그래서 그 얘기 아니에요? 자사의 자회사인 손자회사의 지분이 아닌 계열사. 뭘 말이 이렇게 어렵게 해놨지? 지금 난 읽어도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넘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나 이거는 뭔 소리야 이게? 공정보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인 해상산업이 자회사인 계양전기는 자사의 자회사인 손자회사의 지분이 아닌 다른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뭔 개소리인지 나 도대체 모르겠다. 이게 저렇게 읽으면 계속 헷갈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읽지 말고 그냥 버려. 버려버리고요. 네, 그냥 뭐 캠핑 같은데 모닥불 피울 때 불쏘시개로 쓰세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만 아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아서 그냥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다. 나는 그 계산 같은 경우도요, 하다 보면 계속 헷갈려가지고 몇 번 틀렸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해놓은 거니까 아무튼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으로서는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합병까지 가시면 되겠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예요. 자, 세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 세 가지인가? 네. 시장은 특별히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냥 바닥권이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갈 거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월급 종목은 휠라홀딩스, LS 일렉트릭 두 종목을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계양전기는 지금 딱히 손해볼 게 없으니까 그냥 놔두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만 계산했을 때 계양전기의 가치는 4,000원대 이상이 나오고 있다. 거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뭐 주가가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 따라서 뭐 법리적인 이 상황도 따지고 뭐 그럴 필요 없고요. 할수록 어렵습니다. 할수록 어렵고 할수록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하지 말고. 네. 자, 어서도 오시고요. 네, 어서도 오신 분들은 좋겠지만, 네, 이제는 방송이 끝났어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네, 이미 시간이 오버가 됐어요. 더 하면은 안 돼. 더 하면은, 네, 클레임 들어와요. 그래서 문제지가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두들, 네, 또, 얼마 안 남은 거 아시죠? 얼마 안 남았어요. 정상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힘내시고 기분 좋게 올라가자고요. 아직 많이 남았잖아. 그 욕은 하더라도요, 정상에서 욕합시다. 네, 정상에서 욕해. 이 성추사 이 새끼 때문에 내가 되게 오랫동안 그냥 괜찮아. 어쨌든 정상이면은 그 욕을 할 정도 되면 살아있다는 거니까, 네, 그때 가서 욕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가자고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아시죠? 네, 얼마 안 남았다. 자, 오케이, 화이팅. 자, 내일도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라고요. 화이팅. 잘 되실 겁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정상에서 만나요.